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헌희쌤입니다. 고전 시가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진도가 조금 이제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진도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쪽 보시면 고전 시가의 이론 공부하겠습니다. 고전 시가의 주제에서 우리가 임금과 나라에 대한 마음이다. 임금과 나라에 대한 마음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요. 임금을 배신 때리겠습니까? 나라를 배신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임금과 나라에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랜만에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성심, 충심. 아이고, 이렇게 충심이 바로 임금과 나라에 대한 마음을 시조로, 실제로 작품으로 표현했는데 관련된 어휘를 몇 개 이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 정과정이라는 작품은 시조는 아니고 고려시대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우리 님을, 이 님이 이제 임금이에요. 내가 화자이고, 그리워해서 울며 댕겨, 슬퍼.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접동새하고, 아이고 글씨가 나하고 접동새하고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하필이면 왜 접동새로 이렇게 비유했냐면, 접동새가 바로 한과 슬픔과 안타까움의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한이 생겨? 님과 이별해서, 님과 그리워해서. 아니시며 거짓인 줄은 잔월 효성이, 달과 별이 알고 있습니다. 저 결백합니다. 영혼이라도 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우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를 모함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해서 요거는 이제 간신배. 간선배? 이게 좀 이제 좀 잘 안 돼요, 이게. 간신배가 되겠습니다. 저는 잘못도 허물도 1000만 번 없습니다. 과장법이 조금 있죠. 전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화자인 거는 전통적인 요소거든요. 여성이어야지만이 아무래도 님과 이별한 그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더 절실하게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더 절실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을 많이 화자로 설정하고요. 연군지정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충성심입니다. 충심. 그리워하는 마음이고요. 시어의 대비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대비인데, 어떤 간신배와 대비해서 자신의 결백, 충심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고요. 정과정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려가요 할 때가 있겠지만, 임금님이 너 저기 좀 이제 내려가 있으라 그랬어요. 한참 지나도 안 보내줘, 다시 안 불러줘. 그래가지고 그런 원망의 마음을 살짝 담아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1번 보시면 남성 화자보다는 여성 화자가 주로 드러나고요. 그 이유는 앞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그리움이라는 정서, 이별에 따른 슬픔, 그리움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과 신하이죠.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건데, 그거를 남성이 임금이고 여성이 신하 해서 이렇게 빗대 표현하면 더 절절하죠. 우리가 가사에서 공부하게 될 송미인곡, 삼인곡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과정에서 이런 여성화자의 전통이 이렇게 이제 전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승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과정은 고려시대고 송미, 삼인은 조선시대니까 그렇습니다. 고사를 인용한다. 고사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이고요. 주로 우리나라 것보다는 중국의 고사가 좀 더 많습니다. 망국, 나라가 망했어요. 혹은 폐위당한 임금이다. 쫓겨난 임금이죠. 충성과 절개를 노래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고사를 인용해서, 그러면 고사를 인용한다 자체가 내 마음도 이렇다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겠죠. 정철의 성산별곡이라는 가사와 성산문의 우리 수양산, 우리 공부했었네요. 수양산에서는 백이숙제, 백이숙제의 고사를 들어서 내가 더 화자, 나가 더 지조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백이숙제의 고사가 있다. 백이숙제는 중국 은나라의 왕자들이지만 왕위를 거부하고 나라 밖으로 피신하다가 훗날 주나라의 문왕이 어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그를 섬기었다. 그의 아들이 무왕이 은나라를 이제 토벌하니까 어떻게 신하가 임금의 나라, 즉 은나라가 황제의 나라였고 여러 봉건 국가 중에 하나가 주나라였거든. 다른 나라 있고 X 있고 Y 있고 뭐 G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은나라가 천하의 패권국이야. 이제 황제국이야. 다 이제 다 꾸러 해야 돼. 근데 은나라 마지막 왕이 탕왕인가 걸왕인가 너무 깡패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천하의 X, Y, Z 이런 제후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은나라 망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천자, 황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이, 주나라의 무왕이 좀 괜찮습니다. 아들, 무왕이 좀 괜찮습니다. 하니까, 그럼 무왕을 추대해서 은나라를 없애고 주나라 중심의 천하의 질서를 재편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신하가 왕을 치냐, 황제를 치냐, 안 된다. 어차피 보면 백이숙제는 좀 원칙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판하며 주나라 땅에 나는 곡식은 먹지 않겠다 하고 수양산에 들어갔는데 고사를 캐먹다가 결국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 충신 하면은 백이숙제 까방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립구조. 대립구조는 대조적인 시여 대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충신은 긍정이고 간신은 부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광, 명월, 달,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또 뭐 있죠? 대나무. 사군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나무가 있죠. 무슨 나무입니까? 소나무. 우리 왜 성산문의 시조 중에서 낙락장송 배웠죠. 낙락장송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백로 이제 흰 거, 뭐 두루미인가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임금의 선정, 좋은 정치를 방해하거나 임금에 대한 충의를 지키지 않는 인물로 구름, 임금은 달과 해를 가리니까 여기 해도 있어. 해. 바람이 막 이제 막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매화 막 이제 난초 막 흔들리게 하고 소나무 막 싱싱싱 불게 하면 실현이라고 볼 수 있고, 까마귀. 요 까마귀는 근데 여러 작품에서 우리가 봤듯이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야. 효도와 관련해서는 까마귀는 긍정의 시이고, 또 고려에 협력했던 사람이 자기 합류하기 위해서 나는 비록 검지만 속은 검지 않다 라는 그런 내용의 시조도 우리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야광명월, 해, 사군자, 백로는 거의 긍정어로 쓰이고, 구름 중에서도 구름의 긍정적인 요소는 무욕이야.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름과 바람, 까마귀는 맥락에 따라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격의 시어를 이용하여 간신과 충신을 비유하고 빗대어 표현하고 이를 대비, 즉 대립, 대조시킴으로써 임금에게 간언을 경계하여 올바른 정치할 것을 간언하는 내용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그럼 이 간언과 이 간언의 뜻이 다르네요. 그죠? 요 간언과 이 간언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근데 경계한다는 얘기는 이런 임금에게 이런 말 하면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니까, 이거는 나쁜 말, 거짓말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요거는 올바른 정치를 간언한다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임금께 뭐 충고한다, 뭐 조언한다, 간한다 이런 말이야. 문맥을 통해서 이 어휘의 의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거짓말, 아첨하는 말, 임금에게 신하가 아첨하는 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전 시가에서 까마귀는 불운, 간신,
백로는 고결함, 충신의 의미의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서 이직에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시조예요. 까마귀를 고귀한 존재, 백로를 위선적인 존재. 그래서 조선의 개국에 이바지한 화제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라고. 우리 몇 쪽에 있었더라? 고려시대 말엽에 쓴 거니까 초창기에 초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련 어휘 외우셔야 되겠죠? 임금을 향한 마음으로 연군 지정, 이 군자가 임금 군자예요. 백옥경,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천상의 공간인데 이거는 이제 임금에게 지금 궁궐을 백옥경이라고 합니다. 북궐 역시 궐자가 궁궐이라는 뜻이니까 역군은 우리 그 강호사시가에서 이 몸이 이런 궁도 역군은이셨다 할 때 군은 임금의 은혜. 성호사서 이 서자가 쥐서자예요. 쥐. 쥐새끼 무리. 아주 간신의 무리가 바로 쥐새끼죠. 투서 공기. 그래서 쥐를 잡으려다가 그 옆에 있는 그릇을 깨뜨리게 염려한다. 그래서 임 가까이에 간신을 없애려다가 임금께 해가 끼칠까 두려워한다. 간신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있는 거죠. 이 서가 있으니까 쥐가 있으니까 간신배라고 이해하면 좋겠네요. 다음에 나라 걱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임금 걱정하는 마음과 나라 걱정 마음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우국지정, 국자가 있잖아. 나라 국 걱정하는 마음. 고복격양, 한포고복, 강구연월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두드린다. 고복, 두드리고 배복자. 그러니까 배를 두드린다라는 말은 먹을 게 많은 배가 불러서 배를 먹을 게 많아가지고 어이구 배부르다 배를 두드리는 거야. 들렸어? 지금 배 두드리는 소리? 안 들었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태평성대라는 것이지. 한포 고복 여기 봐봐 똑같아. 고복이 있잖아. 고복이 있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배를 두드리는 거야. 강구연월 강령하십니까? 강령 이런 말이지.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거든. 아유 태평성대야 이런 것들. 누인 개국 인을 쌓아서 나라를 만들었어.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성실히 섬겨라 뭐 그런 뜻이야. 입신양명 출세 몸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날려? 신문에 이름 나는 거지. 와, 뭐 이를테면 서울대 수석 입학 뭐 이런 거 하버드대 뭐 이제 뭐 만점 졸업 뭐 이런 거 하면은 매스컴에 한번 나면 오이구 대단하네. 그 부모님이 누구야? 이렇게 딱 되는 거지. 유락 이 유자가 흐를 유자인데 놀면서 흘러댕기는 거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있는 거야. 타향살이. 그러니까 타향살이 하니까 고국이 그리운 거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나라에 대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송축 이제 나라의 어떤 그 안녕을 기리는 그런 걸 볼 수 있겠지. 송축 사건이 있는데 조선 건국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아무래도 고려에 충성할 거냐 조선으로 갈 거냐 따라서 이제 나라 걱정 마음이 많이 남아 있겠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 이것도 이제 개유정내 세조 그러니까 단종에서 세조로 넘어갈 때 단종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사육신들의 시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지. 시대가 어떤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조 같은 경우는 특히 역사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훨씬 작품을 많이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이 사육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르면 도저히 작품만으로는 좀 어렵고 선생님이 그래서 절대론적으로 작품 감상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시대 현실이라는 무슨 론? 반영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시대의 흐름을 좀 알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8쪽 넘어가겠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교훈 보겠습니다. 서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양반, 남성,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중에서는 기녀, 기생 이런 것들이 양반 남성은 주로 이제 자연과 유교적 충의였다면 또 기녀는 우리가 이별, 남녀 사이의 이별,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평민들도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뭐 쓸까? 돈 많은 평민들이 많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서민들도 또 이제 한글의 보급으로 좀 쉽게 창작할 수가 있어서 평민들도 작품을 창작하게 됐는데 대부분은 다 이제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작자 미상으로,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구전되다시피 해가지고 비슷한 것도 되게 많아요. 구전되다시피 해가지고 어떤 작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김천택이라는 사람, 김수장, 박효관, 안민영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노래들을 마구마구 이제 시초들을 막 모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노래 가사집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정확히 농가 원령가. 이분은 평민은 아니야. 양반인데 평민을 위해 이런 작품을 썼어. 농사짓는 농부를 위해서. 그래서 설날의 세시풍속을 즐기는 서민들의 모습을 구체로 묘사했다. 정월의 세시풍속을 소개했다. 이런 것들. 또 평민에게 농사짓는 기술, 농사 기술도 이런 노래로 정리해서 보급했습니다. 정초, 정월, 세배 함은 돈후한 풍속이라. 이제 뭐 설날에 세배하는 거 좋지 뭐. 이거는 아주 돈후 두터운 풍속이야. 새 의복, 때때옷 입고 친척 일리 가까이 서로 찾아가서 노소 남녀 아동까지 삼삼오오 끼리끼리 어울려 댕기면서 와샥버각 울긋불긋 물색이 번화하다. 그래서 이제 가난해도 설날만큼은 이것저것 좀 차려 먹잖아. 어떤 그런 세시풍속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것저것 먹고 옷 입고 옷은 어떤 옷 입고 어떤 음식 먹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령체로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원령체로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데 많다고 하기엔 좀 그래. 주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조와 가사 중심으로 했을 때는 조선 후기에 이제 한글의 보급으로 많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꼭 시조와 가사에 한정하면 조선 후기라고 하지만 고려 시대에도 평민들의 노래는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한다면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고려 시대의 평민이 쓴 작품이야. 정확히 원령가 같은 경우는 양반이 있었지만 평민을 위해 쓴 거니까 평민 관련된 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원령체가 많다고 했는데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시조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좀 그래. 동동은 고려가요 할 때 쌤이 저 설명하겠지만 상사의 정이니까 그리움이야. 헤어진 여인이 보고 싶은 님에 대한 내용이 원령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나와 있어. 또 이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가 원령가도 1월부터 12월까지 세시풍속과 어떠어떠한 농사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원령체 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서민의 삶을 다룬다. 화자가 서민의 삶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서민의 삶은 그냥 뭐 잘날 건 없지. 좀 소박하지만 활기차고 애정이 드러나고, 또 이거 중요하지. 탐과 놀이, 못된 관리들 세금 막 뜯어가고 괜히 막 트집 잡고 못 사게 하고 막 뜯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을 탐관 오리라 그래. 아주 못된 오리야. 아주 그냥 오리 중에. 횡포를 고발하고 비판한다.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풍자와 해악이 드러나. 왜냐면 그냥 직접적으로 대놓고 못 하거든.
요거는 풍자해약은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거든. 그래서 풍자회약이 서민들의 거의 이제 유일한 공격 무기이자 위로의 수단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거야. 삶의 애환,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을 풍자회약으로 표현하여 묘사하고 고된 삶을 이겨내려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이 많다. 이제 잡노래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한 자꾸 잠이 와. 그래서 좀 이제 해악이 좀 드러나고 시집살이 같은 경우는 시집살이의 고생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학적으로 좀 드러내. 때가 되면 공부할 때가 있을 거야. 이런 게 있다 정도. 자, 팁 한번 읽어볼까? 꿀벌인가봐. 쌤도 이제 허니쌤인데 꿀벌쌤인데. 서민층 작가가 창작한 작품의 경우 사대부 양반 작가층의 문학에 비해 한자어의 사용이 좀 적어. 형식이 좀 자유롭다. 왜냐면 평민이니까 좀 배운 게 좀 이제 없으니까 한자어 너무 어렵잖아. 그래도 좀 주어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한자는 좀 공부하긴 쓰긴 쓰지만 양반이 쓴 거에 비하면 거의 없지. 그래서 사설시조. 그래서 후기에 여기 보면 평민들은 주로 이제 드러낼 때 사설시조로 많이 드러내. 시조 중에서 좀 긴 시조를 사설시조라 그래. 우리 나중에 작품 많이 공부할 거니까 그다 이런 게 사설시조구나 이해하면 되겠지?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잖아. 근데 가운데가 엄청 길어. 그래가지고 사설이 많다라는 말은 좀 말이 많다는 거잖아. 좀 길어. 좀 긴 게 사설시조라고 하고 우리말 어휘 순우리말이 좀 많아. 순우리말. 3번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면 고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휘가 좀 옛날 말일 수 있어. 권하고 뭐 성실하게 살아라. 뭐 경고하고 교훈을 주는 거를 다 권면이라고 하지. 백성들의 삶을 교화하려는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유적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다. 오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서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지배계층의 양반이 평민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다스리기 위해 유교적 가치 중심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무식한 평민들에게 공자를 맹자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평민들이 쉽게 읊조릴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서 이 시조로 만들어가지고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임금님 말씀 잘 듣고 뭐 그래야 된다 이런 내용을 했대. 이제 양반들에게는 필요 없지. 평민을 관련돼 있으니까 이렇게 넣은 거야. 그래서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부부 간에는 서로 지켜야 할 법도가 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형님, 아우 뭐 이런 거 있다. 친구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보겠습니다. 삼강오륜 유기적 가치예요. 극기봉례 성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나를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 유기적 가치. 계몽한다. 뭔가 좀 이제 무식한 것들을 가르친다라는 뜻이죠. 계몽. 그래서 뭘 깬다. 그래서 깨몽 합니다. 계몽을 깨몽이라고도 해요. 권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쫙 알려주는 거죠. 서민들의 삶에서는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특히 이런 가렴주구 많이 나옵니다. 가렴주구 요 정도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네요. 감나물려 이런 것도 그렇고 말음도 좀 중요하네. 말음도 가렴주구가 이제 탐관오리야.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횡포하는 거야. 이게 이제 가렴이 가혹하게 빼앗는 거야. 가렴 탁 빼앗는 거야. 가혹하게 뺏는 거를 가렴이라 그래.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게 가정 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적을래 여러분들? 뭐라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러니까 가혹한 정치가 바로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야. 권문세가 아우 탐관오리 잘 나가는 집안. 환곡
이게 봄에 먹을 게 없을 때 춘궁기 때 보릿고개 때 이걸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하면 갚아라 하는데 그 해 농사가 아주 그냥 흉년이면 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갚을 수가 없잖아. 그럼 또 빚을 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뭐 유랑민 돼가지고 떠돌아다니고 굶어 죽거나 그러는 거지. 되게 좀 그래. 사회복지시설이 되게 많이 좀 미비했어.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장리 이거는 이제 뭐랄까 고리대야 고리대. 지금으로 하면 고이자율 고리대여가지고 그 쌀을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갚는 당장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받는 거야. 이자가 엄청 많지. 나쁜 거야. 곡수 절반 이상을 받아. 그러면 오 이자가 50%면은 지금 이자가 한 2% 3%대인데 100만 원 빌리면 2만 원만 이자인데 100만 원 빌리면 50만 원 갚아야 돼. 너무한 거지. 마름 소작권을 관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주가 있고 밑에 소작인이 있어. 그러면 지주 사이에 서장 사이에 마름이 있어가지고 중간 관리자야. 그래서 소작인은 힘없는 백성이고 지주는 지배계급이고 힘센 지배계급. 그 사이에 마름은 누구 편? 지주 편. 해가지고 지주를 대신해서 소작인을 괴롭혀. 그래서 마름하면은 부정적인 인물이다. 거의 보면 돼. 감나물요. 갑돌이 을순이. 그러니까 그냥 흔히 하는 말이야. 갑돌 철수영이 하듯이. 철수영이 듣는 이 사람이랑 기분 나쁠지 모르겠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초등급부 같은 말이야. 장사미사 같은 말이야. 자, 농번기 농사일이 매우 바쁜 시기다. 이렇게. 명절의 풍속은 뭐 굳이 이거를 쌤이 수업할 필요는 없고 한번 읽어봐. 근데 우리 떡국은 먹잖아. 세배하고 용돈 받고 복절이 뭔지 모르지. 떡국 먹고 부럼 깨지. 땅콩 같은 거 깨지 여러분들. 단오가 이제 저기 북쪽은 엄청 중요한 명절인데 저기 일제강점기 소설을 읽어보면 북한도로 간 우리 백성들은 우리 선조들은 단오가 북만주는 추우니까 3월 돼도 겨울이야. 그러니까 5월쯤 되는 음력 5월 5일이니까 한 6월쯤 되는 거야. 그러면 따뜻해지잖아. 그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단오를 엄청 중요한 명절로 쳤대. 우리 있는 이 지역은 아무래도 단오는 좀 그렇지. 머리만 감는 날이야. 추석 좀 중요하지. 벌초 여러분들 거의 안 하지. 아버지가 하지. 관광술래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 송편은 사서 먹지? 별로 명절의 의미가 많이. 특히 요새 뭐 제사도 잘 안 지내잖아. 그렇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좀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안 그러는데 가끔은 그럴 때가 좀 그립기도 해. 물론 선생님이 음식 만들진 않았지만 미안하다. 자, 다음 9에서부터 12까지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깨알 같은 팁을 이제 같이 볼 건데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쌤이랑 같이 하기로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쌤이 더 계속 올려줄게. 수고했습니다.